내가 제일 슬픈 거는 막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한테 버림받는 할머니들 나한테 편지 보내고 뭐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부님 강의 듣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정말 내가 가슴이 애릴 정도로 슬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뭐 안 먹는 거 없어. 다 먹어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편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편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던 거죠. 또 뭐 45살에 위암 걸린 거는 또 아프다고 맨날 술 먹으니까 암 걸린 거지 남 탓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유 그냥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놈의 사회가 왜 이러냐, 지질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부모,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물론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누가 선택해? 남이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선택은 자신의 그 선택의 책임의 범위가 훨씬 커져요. 어렸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작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선택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난 가끔 뭐 한 70, 80 된 분들이 신부님 내 자식이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아파트 맡겨갖고 했는데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 볼 때 참 70 동안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그거는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책임져 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그만 주세요.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자신한테 정말 갈비 한 번 더 사주고 냉면 한 번 더 사주고 설악산 한 번 더 가고 온천 한 번 더 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 인생에 나중에 좋은 일하는 건 없어요. 나중에 여행 가는 건 없어요. 이걸 뭐 우리 라틴어로는 힙, 액, 눅쿠라고 그래. 여기, 지금. 영어로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제 2년 후는 우리 이제 마추픽추 갈 거거든요. 2년 후에는 이제 마추픽추 가고 리오데자네이로 하고 그 다음에 꾸리찌빠라고 환경 도시가 있어요. 우리 물론 이과수 폭포도 가죠. 이과수 폭포를 가면은 그 미션에서 그 마지막 신부님 그 떨어지는 장면, 그 폭포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이제 미션을 이제 또 봐야지, 보고 가야지. 그러면은 아 이게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그냥 이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깜짝깜짝 놀래기 바쁜데 언제 기도해? 네. 피카소는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피카소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13살 때 저 뒤에도 그림이 예쁜데 거장처럼 그릴 줄 알았대요. 13살 때.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대요. 나중에 아이처럼 저기 뉴욕의 피카소 전시회에 내가 한번 가봐서 그 작품을 정말로 봤는데 정말 이건 애가 그린 거예요. 어른이 그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인생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해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너무 복잡해. 관계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피카소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깨끗하려고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욕심이 없어야 돼. 무슨 욕심이 있으면 이때부터 막 계산하고 진짜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 욕심하고 미움만 없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또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미얀마 강의 가갖고 미얀마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그 미얀마의 문화를 보면서 레이크이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불의 옥잠의 그 정화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야, 내가 뭐 환경공학 하면서 이게 책으로 읽은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들은 여기 다 하얀 걸 칠하고 다녀, 얼굴에. 태양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선크림이야. 그 나무에서 이렇게 갈아갖고. 근데 나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인디안들이 막 이렇게 칠하게 저거 영화로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저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비주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특별히 이번에 서부에서 그 웅장한 그 캐년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가이드 장다니엘 그 가이드 선생님이 그 지질학적으로 그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제가 뭐 그랜드 캐년 지금까지 한 5번 브라이어스 캐년 정말로 영어로 빈데어 던데어라고 그래. 나 다 가봤고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또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를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노인들이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 다음에 또 오픈 스포츠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할아버지가 탁 수염하고 탁 그 청바지 탁 입고 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골방에서 사는 노인들이 정말로 없도록 내가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애가 행복하면은 어디 가든 열심히 우리 생태마을 지금 직원들 채용하는데 내가 하지만 우린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학교 나온 거 안 따지고 성적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자기 속에서만 봐요. 그런데 뽑았는데 얼마나 우리 좋은 대학 여기 나중에 그 전에 막 나는 어디 대학 나왔고 어디 대학 나왔고 다 소용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행복한 직원이 행복하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여기 와서도 행복하게 살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은 여기서도 며칠 못 끼고 이 친구들하고 직원들하고 못 섞이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면 학원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대학 등록금 다 내줘야 돼. 애 나라고 120조인가 130조를 썼대요. 근데 한 15조, 20조면은 애들 등록금, 대학 등록금 다 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쓰는 돈 대신 대학 등록금만 국가에서 다 내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 등록금 안 내고 그 돈 모아갖고 노인 때 할리 데이비슨 타고 여행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니고 한국 여행 다니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제도 미국도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 내 그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은 등록금을 안 대주지만 애들이 대출 받은 거 그거 갚는다고 평생을 감옥에 산 기분이 든다고. 평생을.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잠비아에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부의 세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동부에서는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또 이 나라 초대 대통령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링컨, 또 내가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 조 가이드님 큐라고 그러는데 큐 가이드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어요. 링컨은 또 국회의사당을 보고 제퍼슨은 또 백악관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미국을 건국할 때 그냥 건국한 게 아니야. 정말 수많은 책을 읽고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바탕을 완전히 해준 사람이야.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나 그런 나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나라 자체를. 물론 중간에 인디안들 힘들게도 하고 또 그 남북 전쟁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남북 전쟁 때. 그러나 하여튼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 독립이 1776년 독립을 시작을 하고 1783년에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200년이 이제 24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만드는 거죠. 저는 물론 제가 나름대로 곧 토요 특강에 일본의 이해에 대한 건 앞으로 3회 내지 4회만 더 하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해를 지금 11강 한 15강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해볼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길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이 나라를 뺏겼어. 근데 이번에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아요. 일본은 이제 지는 해야 무슨 우길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일본은 지는 해예요. 지는 해. 그 마지막 그야말로 막말을 한다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건 대한민국 차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차 점유율 1위가 대한민국 현대하고 기아예요. 1위가 현대, 3위가 기아예요. 그러면은 독일 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사느냐? 1%밖에 안 사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 차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차를 1%밖에 안 사냐면 우리 600만 명의 우리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독일 차 자체도 안 사겠다. 아무리 좋더라도. 독일 차 안 사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 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이게 저변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 차 막 사고, 일본 물건 사고, 일본 맥주 마시고, 일본 여행 가면은 이번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야 돼. 온 국민들이. 근데 옛날에는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팔린 건지 안 팔린 건지 5명이 사인을 했대고 고정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없어 나라. 그래갖고 우리 황현이라는 분이 그 한 분이 자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준 열사가 하고 그리고는 안 죽어서 나라가 뺏겼는데도 전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그 수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 이번에도 또 아주 기가 막힌 거를 배웠어요. 루이비통이 난 그게 무슨 똥인 줄 알았더니 루이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루이 왕을 위하여, 루이 빗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난 루이 빗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그냥 난 루이 왕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예.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여행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학교보다 훨씬 많은 걸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유럽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 아프리카, 그다음 인도, 하여튼 안 다닌 정말 안 다닌 데가 없으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특히 북극에 얼음이 녹는 걸 보면서 나는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정말 내가 환경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아마 환경에 대한 강의는 한 20회에 걸쳐서 전부 다 한번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 우주의 신비 또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오묘한 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구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내가 작아지기도 하면서 커지기도 하는 게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행을 통해서 감동받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내가 무식하다는 또 정말 이 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서부부터 동부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 1살서부터 55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야말로 희, 노, 에, 락이 다 있었더라고. 정말로 나는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화도 많이 났었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저 젊은 편이지만은 이 신학생 때 또 보좌 신부 때 또 우리 김신부님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은 젊은 신부 때 교회의 어떤 복음 정신과 맞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볼 때 분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의노가 아니었어. 그냥 분노였죠. 분노.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슬픈 거는 정말로 슬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슬픈 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한테 버림받는 할머니들 나한테 편지 보내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부님 강의 듣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정말 내가 가슴이 애릴 정도로 슬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고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희, 노, 에, 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남 탓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원인이 다 나한테 있었어. 즐거울 때도 나 때문에 즐거웠고 화가 날 때도 나 때문에 화가 났고 슬플 때도 나 때문에 슬펐던 것 같아. 그들이 슬펐던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겹쳐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라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만났잖아. 그래서 자녀한테
아니, 이놈의 새끼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테 속삭여? 부모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 자기네들이 좋아서 놔놓고 자식 힘들다고 그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낳았으면은. 낳지 않았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우리처럼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어쨌든 내가 뭐 내 뜻에 원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거가 좀 느껴져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제도 이렇게 공연 보는데 어제는 뭐 티켓을 좀 늦게 끊어갖고 아니 자스민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이쁜 거 같은데 보니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더라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도 잘 안 보여 사실은. 지금도 아주 뭐 늙는 거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안 보이니까 안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제가 이 관절염 중학교 1학년 때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편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지. 나는 뭐 송충이도 저기 막 잠비아 수녀님들이 송충이 이렇게 튀겨준 것도 내가 먹으니까 나는 뭐 안 먹는 거 없어. 다 먹어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편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편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던 거죠. 또 뭐 45살에 위암 걸린 거는 또 아프다고 맨날 술 먹으니까 암 걸린 거지 남 탓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유 난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놈의 사회가 왜 이러냐. 지질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물론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누가 선택해? 남이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선택은 자신의 그 선택의 책임의 범위가 훨씬 커져요. 어렸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작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선택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난 가끔 뭐 한 70, 80 된 분들이 신부님 내 자식이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아파트 맡겨갖고 했는데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 볼 때 참 70 동안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그거는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책임져 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도로 살았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고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릴 때 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1,500억을 사기를 당했다. 뭐 조이파리가 뭐 사기를 뭐 해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기 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결코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은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 덕이 되고 부가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남 탓할 필요 없다. 내 탓이다, 내 탓.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뭐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쪽 들렀지만은 정말 우리 미국 교우들이 감동적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당까지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정말 감사 미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 도대체 신부님 어떻게 사셨기에 가는 곳마다 식사 대접에 여행 중에 오르가닉 간식까지 챙겨줍니까? 저는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준다는 우리말이 있죠? 근데 난 이 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는 아이가 도가 넘으면은 때리든지 내던지든지 해요. 여기 자식 키운 부모님들 다 경험해봤죠? 그리고 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 애 많이 때렸다고 많이 울어갖고.
너무 울면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나와요. 지겨워. 지겨워. 아유, 지겨워. 내가 이걸 왜 낳는지 몰라. 또 어떤 아주 재미난, 아는, 분은, 군인인데, 대위야, 대위. 해병대 대위인데, 아들이 둘이래. 남편도 해병대 장교고, 아유, 그 집은 그냥 해병대에다가 그냥, 우리 대위도 여자니까, 아내도 대위, 뭐 남편은 소령, 뭐, 아우,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딸이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나도 뭐, 얼굴을 봤지만, 빵긋빵긋 웃어. 하루 종일 웃어. 그리고 아빠가 유명한 가수인데, 아빠 노래가 나오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가면은 이 빵긋빵긋 웃는 손녀를 보면 내가 보면 온몸이 아픈 사람인데 막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아무리 어깨가 아파도 빵긋빵긋 웃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안게 되고 집에 있으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손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조카가 이제 우리 이제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녀 딸하고 손주 아들이 있는 거지 조카. 근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면은 웃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막 좋아하고 웃고 쳐다보고 막 좋아하니까 꼭 나올 때 돈을 주게 돼요. 복돈이라고 주게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도 LA에서 잠비아 신학교 하라고 4만 달러를 벌써 받았어. 그냥 하루 스쳤는데 그 다음에 잠봉 아메리카가 벌써 40만 달러를 모았대. 200명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내가 여기 미국에서 사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2년에 한 번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가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까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성당 짓겠다고. 그래갖고 그 잠봉 아메리카 그 단원들 내가 그 신학교 성당 입구에다 이름 팍 써주겠다고.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봉 아메리카만 해줘도 좋겠다는 거야. 그냥 신부님 하는 일, 아니 신부님 도대체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지 키가 크기를 해. 왜 신부님 일에 동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 탓이야. 뭐냐면은 내가 언제나 참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해요.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왕년에 내가 정말 끝내줬는데, 내가 지금 이걸 때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항상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11일 동안 얘기하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한 5번 갔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옛날에 내가 여기 다 와봤어. 그럼 여러분들 기운 쫙 빠지거든. 뭐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뭐라고? 공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맨하탄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야경 보러 가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야경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가보면 이러면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꿈꾸고 싶어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해. 그러면 그 사람의 깜깜함을 내가 같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하다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뭔가 도와줘야 되나? 점점 그 사람을
두 번 만나다가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두 번째는 들어주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나는 얘기, 미래의 가슴 벅찬 계획,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신학교 이제 올해 이제 신입생이 들어와요. 얼마나 설레. 그 교황청에서 교황대사가 대주교님하고 신학교 짓는 걸 보러 오셨어요. 보러 와갖고 OMG라고 그래. 오 마이 갓 그랬대요. 교황대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이 한국 신부님 이거 하는 거냐고. 교황대사가 너무너무 놀랬대. 이 신부님 이거 여기 끝까지 이거 져줄 수 있느냐고. 교황대사면은 대주교거든요. 근데 그 대주교가 와갖고 너무너무 놀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주교님, 우리 본 수원교구 본주교님이 축성하러 가시겠다고 그랬을 때 그 교황대사하고 대주교, 대통령도 아마 올 거예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가슴, 그리고 올해 이제 20명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한 50명, 그리고 100명까지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배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은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국장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청국장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을 주지만은 이 세계의 건강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리고 웃는 아이 한 번 더 안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는 소리, 그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예. 이 사람한테 가서 울고 저 사람한테 가서 울고 온 세상에 울고 다녀봐. 누가 그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여기 반짝반짝 웃고 저기 반짝반짝 웃고 그러면 오늘 차 같이 하자고 그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대단한 얘기 안 했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죽도 살아났는데 너 살아났으니까 기도해라 여기 고맙다고 그래라 저기 고맙다라고 그러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메이플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교우들이 각자 집에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위해서 이 미사 끝나면은 먹을 것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대. 그래갖고 신부님이 지금 미사 언제 끝나는지 왔다 갔다 좀 하시러. 예. 근데 오늘 토요 특강 때문에 지금 말을 지금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너희는 먹고 마시고 머무를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돈을 내 뭐라고 하기를 돈을 내지는 않지. 돈을 더 받아오지. 오히려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하라고 돈 주고. 오늘 음식도 저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잠비아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 온 대부분의 직원들 내년에 우리 헬레나도 그렇고 또 사비오도 그렇고 아마요 우리 국장님들 직원들 우리 신부님들도 내년에 잠비아에 2달 할 우리 스태프들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 미국 여행을 통해서 미션, 내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생태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생태마을하고 아프리카 잠비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그야말로 아직도 놀랄 일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잖아요. 정말로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가서 놀래고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그만 주세요.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자신한테 정말 갈비 한 번 더 사주고 냉면 한 번 더 사주고 설악산 한 번 더 가고 온천 한 번 더 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 더 기회가 된다면 잠비아 내년 7월 8월 피정 이런 도전을 해보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토요특강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내일을 이야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한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학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줄미살 빠진 거야. 죄는 줄미살 빠진 건데 이 줄미살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소에 들어오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나가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네. 참면수님, 제가 2번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허무입니다. 허무. 부생 모육 그 은혜가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가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그러니까 아들 키워도 소용없다니까. 그냥 여우같은 마누라 그냥 쫓아나가기 바쁘다 이거죠.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이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에서 죽는다며요. 아들 많이 키우면은, 그냥 이 집에 쫓겨가고 저 집에 쫓겨가고 가다가,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요즘 우리 할머니들이 받는 서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듣고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뭘 재산을 물려준다고 돈 안 쓰고 깔고 앉아갖고 그냥 참 쥐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은행 당장에 가갖고 어떻게? 은행에다 잡혀갖고 대출받아서 다 쓰다 죽으세요. 다 쓰다가. 자, 이제 노인 학대를 아까 못하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를 보면 정서적으로 41%가 정서적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늙었다고,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엄마가 뭘 알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또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그래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뭐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놀아. 밥 한다고 그냥 또 쌀 씻어 얹어갖고 다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학대가 41%, 방임이 24%예요. 방임. 밥을 먹거나 말거나 방 청소를 해주지도 않고. 제가 봉송체 나가보면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옷을 얼마나 갈아 안 입혔는지 냄새가요,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이 풍 걸려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 집에 가보면은요, 냄새가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 똥 냄새, 군 냄새 막. 그래갖고 그냥 또 봉송체를 가보면은 다 자식 며느리 다 돈 벌러 가고 다 학교 가고 할머니만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이게 뭐 80, 90된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전 가끔 이 술이 들어오면은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양로원에 노인정에 가고 친구들이랑 먹고 아주 근사하게 고기도 제가 사다 드려요. 고기도 노인정에 친구들이랑 구워 먹으라고. 사실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자식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친구가 훨씬 중요해요. 전신 같이 먹어주고 화투 같이 쳐주고 같이 한탄 신세, 자기 신세 한탄 같이 들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친구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손자들 용돈 줄 생각하고 그냥 꼬깃꼬깃 모아두지 말고 그 돈 꺼내갖고 어떻게? 친구랑 같이 칼국수 사 먹고 냉면 사 먹으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노년의 유대라는 거는 노년의 유대 관계. 내가 집에서 돈 쓰기 싫어갖고, 사실 돈 쓰기 싫어갖고 안 나가는 할머니들도 많아요. 돈 아까워서. 그래갖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갖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아픈 친구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아픈 친구 손잡고 평창에도 같이 와주고, 이게 살아가면서 치매 안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예요. 난 안 주고 안 받는다. 난 늙었으니까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구박을 받냐? 구타야, 구타. 구타가 20%예요, 20%.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늙은 엄마, 늙은 아버지 때리는 거 말 안 들으면은 정말로 때리는 경우 참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벌어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안 죽어서 벌어지는 거, 안 죽어서. 40살에 죽고, 50살에 죽고, 60살에 죽으면은 이런 구박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사니 이게 자식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섭섭해할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 보너스 인생 요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60 넘어갖고 64살까지 학교 다니게 해갖고 이거 졸업한 사람만 100살까지 살게 해줘야 돼. 이거 졸업 안 하면은 뭐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바보같이 살면서 자식들도 원수되고 본인들도 고통스럽고 그냥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미움, 원망,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에서 죽어야지 천당 가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난 천당 100번 가고도 남은 분이라고 생각해. 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했다.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러고 가셨잖아. 그러니 천당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지금 중요한 건 웰빙 그러는데 누구 웰빙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 할아버지들 웰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노인 구박은 늙은 부부가 서로 구박하는 거야. 늙은 부부가 서로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너 그러려면 나가 죽으라고. 늙은 부부가. 처음 시집 올 때 다소 못했던 마누라가 나이를 먹을수록 거칠어지죠. 그렇죠? 얌전해지긴 뭐가 얌전해? 지금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얌전해 안 얌전해요? 막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오히려 누가 얌전해? 할아버지들이 얌전해져. 늙으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여성스럽고 할머니들이 남성스러워져요.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가 죽어갖고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방에서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어? 국은 뭐 끓였어?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날 진짜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실에 나가고 또 얘기했어요.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국 뭐 끓였어? 그런데도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받아갖고 부엌에 가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 뭐 했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이나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 안 했다는 것만 섭섭한 거야. 늙으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은 모르고 뭐만 생각해?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 섭섭한 것만. 이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도 전차를 판국인데 이게 서로 구박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아되는 거예요. 고아되는 거.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들 뭐 돼? 고아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할아버지, 여기 고아할머니 몇 분 계신가 보다. 작년에 할아버지 한 분이 81살 되신 할아버지예요.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기 또 5월 6월달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찰떡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할아버지가 신부님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오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부부 음식이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 오니까 더 쓸쓸해야 되는 거야. 이 좋은 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앞에 강 바라보고 탁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놀고 아까 두부 만들어갖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줘? 할아버지들 걱정해줘요. 자식들 뒷거 챙겨줄 거 있으면 누구 보약해드려? 할아버지 보약해드리세요. 자식은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못된 거죠. 부모님이 이제 60 됐으면은 부모님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이제 진짜 노년의 세 번째 중요한 거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관리. 노년의 재산 관리 첫 번째,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우리 할머니들 닭 몇 년 살아요? 닭. 예.
닭이 뭐 1년, 2년 산다고 그러는데 닭이 27년 살아요. 닭이 27년 살아요.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잡아먹어서 빨리 죽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그럼 내가 키운 닭이 지금 7년 키운 닭이 있는데 300알 정도 나요. 300알 정도.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고는 다 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닭 잡아먹으면 어때 그날? 어때 그날? 좋잖아요. 닭다리도 뜯어먹고 국물도 먹고 그 배 갈라갖고 찹쌀도 넣고 그냥 거기서 찹쌀도 먹고 다음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달걀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고 달걀찜도 해먹고 그 다음에 생달걀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뿅아리도 까고 굉장히 좋죠? 근데 늙어서 대부분이 뭘로 잡아먹어요? 재산을 닭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삽시다. 내가 가게 낼 테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래나? 살면은 얼마나 사나? 몇 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요. 70부터 30년이 소중한데 이걸 다 까먹고 자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닭으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근데 아들이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가게도 그냥 서울에서 얻어야 되고. 그래갖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좀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대.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자식한테 기대서 살아요. 은퇴하고 자식한테 기대고 산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 돈 자식한테 주고 기대서 살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 그래서 거지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든지 늙으면 거지 근성이 생겨요. 자식한테 기대서 살고 어디 가면 날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6억을 딱 줬는데 다음날 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다음 달 안 나오죠? 이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 아무리 못돼도 한 200만원 300만원 나올 거야. 그럼 200만원 300만원 원금도 있고 이자도 200만원 300만원이면 어떻게 해요? 쓸만해져? 근데 아들은 자기 사업 유지하기도 바쁜데 부모님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 부모 돈은 내 돈이라는 의식이 있어. 도둑놈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 심보가. 결국은 이분 60 넘은 젊은이 아니야. 젊은이. 이분 어떻게 아파트 경비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 누가 망친 거야? 본인이 망친 거예요. 본인이 자기 발등 누가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 원망해? 자식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할머니들이 잘못한 거지.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지. 남은 30년 인생 휴가다. 보너스다. 내가 가지고 이제까지 벌은 거 이거 갖고 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충청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 짓고.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3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3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야.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고 1,000원짜리로 바꿔와라. 1,000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얹어준 거예요.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1,000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1,000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1,000원. 1,000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3번 열리던 방문이 1,000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들, 내가 이제 늙은 노부모가 있어요. 큰아들, 최고 아니야?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딸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사업비를 대줘? 큰아들한테 계속 사업비를 대줬어. 그런데 부모한테 돈 뺏어갖고 사업하는 놈 중에 성공하는 놈들 없어요. 쉽게 들어온 거 갖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이놈이 IMF 때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갖고 집도 다 날라가 버렸어. 집도 다 날라가니까 이 노부모도 이제 돈 한 푼 넣고 다 날렸어. 보증선거까지 해갖고 은행에 다 날렸어. 그러면은 둘째 아들네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라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딸한테 가면 딸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엄마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한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너 수프로 갖고 어떤데. 그래갖고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000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소백산에 송이 캐러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네?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갖고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그럼 신부님 무슨 재주로 달걀로 삽니까?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 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걸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에 사는 할머니들이 무지 많아요. 50평이 밥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이 집 3번에 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여서 보내요. 그걸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를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갖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만약 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 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70에 집을 정리했어.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하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까닥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고 어떻게? 은행 가고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그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앤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노년에 믿지 말라 원칙이 있어요. 노년에 뭘 믿지 마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믿지 말래. 남편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노년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재산을 100억인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증한 적 있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버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지금 재산 많은 재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재산 읽은 거 남편 혼자 읽었어요? 아니죠? 근데 남편이 할머니하고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 보증 딱 써주고 왔어. 근데 그게 싹 날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남편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그건 삶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래요. 마누라를 믿지 말아라. 그럼 할아버지들 와서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누라가 내 돈을 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본당 신부 관두고 이제 평창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착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교리하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왜 난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살면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하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요.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거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하나?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해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그냥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학교가 필요해야 되니까 4년제.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7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야,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Invest Bank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 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 나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왔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갖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뛰면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큰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내.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10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부님한테 갖다 줘. 한시부님한테. 한시부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해야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10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그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요.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에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기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갖고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예,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예,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 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 전쟁에 시집와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긴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해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참 쪼그리고 앉아있어.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야. 10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 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 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인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야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4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